한일 관계와 제일동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입니다. 굴곡진 한일 관계의 변화 추이 속에 동요하는 제일동포의 삶의 양상을 알아보고 굴곡진 삶의 극복 과정을 학습한다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전후 시계열적인 한일 관계의 변화 추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한일 관계 역사 현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제일동포 문제의 내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한일 관계의 변화와 진자 운동하는 제일동포 삶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일 기본조약,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의 한일 관계를 한국전쟁,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승만 라인 등 세 가지 문제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해방과 패전 직후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서 한국은 당연히 해방이 됐습니다만 해방된 땅에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점령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양국의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금의 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분단이 시작되었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정전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일본의 패전과 한반도의 해방 분단을 보면 GHQ 지배하에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GHQ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GHQ의 지배하에서의 일본은 그 이전의 그 정부를 그대로 활용하는 간접 통치 방식이었지만,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 체제였다가 그 식민 지배 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없앴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따라서 그 미군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GHQ 지배하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외교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주권 독립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여전히 일본은 미국에 의한 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즉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 시점에서의 한국과 일본은, 한국은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립국가가 되지 못한 채 미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국가 일본의 상황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방과 패전 직후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국가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부의 주요 토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헌법을 만들어야 했고, 의회를 만들어야 했고,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1945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계기로 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국내적인 법과 제도의 그 수립에 일단 매진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국내적인 법과 제도에 보다도 세련되게 그 변형시켜 나가는, 또는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펼쳐져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적인 법과 제도 새롭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을 뒷받침했던 그런 그 법으로 점령, 내지는 점령 이후 독립된 시기에 일본을 이끌어 가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의 기본인 비군사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일본의 헌법이 바뀌고,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재벌 해체라든가 교육 개혁이라든가 노동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적인 법과 제도의 수립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국가 건설 과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부여된 그런 그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제 무대에 등장한 조건으로 일단 국가가 주권은 독립국가여야 하는데 1948년에 한국은 이것을 수립을 해서 주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주권을 되찾게 되고 그런 면에서 주권 독립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사이에 한국이 월등히 앞서갈 수 있었던 상황이기는 했지만 한국이 한국 전쟁에 의해서 또다시 일본을 앞서갈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패전, 한국의 해방 직후에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그 기본 협정이 맺어지기 전인 전 시기의 한일 관계로 한국 전쟁,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승만 라인 등에서 양국 관계가 논의되거나 언급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은 50년 6월 25일 날 시작돼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고 언제 재개돼도 우습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기 한국 전쟁은 분단의 극복을 통한 통일 국가 구상이 좌절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은 그 이후에 정전 협정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분단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속에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 더욱더 격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국 전쟁과 또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북한이 월등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이 1970년대 초반에 중화공업 정책 등으로 인해서 역전을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이 체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1970년대가 이제 특히 그러했습니다만 이 한국 전쟁이라든가 이승만 라인 시기까지만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등장하는 바로 이제 이승만 체제죠.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통일도 그리고 민주국가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은 한국에게 이렇게 통일 독립국가 구상을 좌절시키는 그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일본에게는 일본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패전 후 일본의 경제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제 재건과 경제 분야의 여러 개혁들, 예컨대 재벌 해체라든가 토지 개혁, 노동권 보장 확립 등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그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 재건을 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 무엇보다도 이 한국 전쟁이 일본 경제의 특수를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51년 9월 8일 날 체결이 돼서 52년 4월 28일 날 발효가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역시도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한일 관계에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이 발효로 인해서 일본이 주권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이 종언을 고하면서 패전 이후부터 일본을
그 신국가 건설, 신생 일본, 뉴 저펜을 만들어 왔던 그러한 그 노력에 또 하나의 그 획을 긋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신생 일본, 뉴 저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패전 이후에 일본의 새로운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째는 제국 일본의 헌법을 폐지하고 신생 그 일본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행의 일본국 헌법이 그것이죠. 이 헌법을 만드는 것, 이 헌법을 바탕으로 일본의 법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점령 정책을 끊는다, 그로 인해서 일본이 독립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조약 내용이지만 여기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강화 조약은 모두 전문과 7개 장, 2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제2장 영토의 제2항을 보면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완, 그다음에 쿠릴 열도 등을 그다음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완과 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독립 인정 운운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당연히 타이완은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대륙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타이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빠져 있는 그 독립 인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고 쿠릴 열도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거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하튼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 제2장 2항의 첫 번째 1항을 보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하는데 여기에 대표로 든 것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그 내용 중에 이 세 개의 섬은 나중에 이제 그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승만 라인인데요. 이승만 라인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승만 라인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절묘했는데요. 1952년 1월 18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바로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 전쟁 중인 상태예요. 전쟁 중인 상태고 우리가 이제 그 휴전을 52년 7월 27일 날 맺었다고 그랬는데 그 휴전 협정이 맺어지기 6개월 정도 전 상황이었습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점령 상태에 있는 때에 이승만 라인이 발표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점령 상태 일본이 이미 강화 조약을 51년에 체결을 했고 그 체결한 뒤 4개월 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 4월인데 그 4월에 3개월 전인 1월 18일 날 이 이승만 라인을 발표했다. 굉장히 시기적으로 절묘한 시기에 이 이승만 라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52년 1월 18일인데 그 전에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일본의 패전, 한국의 해방 뒤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라든가 이런 쪽에 어업과 관련된 구획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27일 날 GHQ에서 일본의 어업과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각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일본 어업의 조업 구역을 설정을 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 일명 메가더 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45년 9월 27일에 메가더 라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인해서 유명무실화되게 되니까 그 발효 이전에 이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각서를 대체할 조처가 필요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승만 라인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한국의 배타적인 영해를 설정했다. 그리고 그 영해 내에 독도가 한국에 속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승만 라인에 대해서 일본 측은 그것은 각서에 위반되는 내용, 메가더 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하면서 그 어업 활동을 이승만 라인 의 한국 측 영역에서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이승만 라인을 위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 어선을 납포한다든가 일본 어부를 억류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반대하는 그런 형태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메가더 라인을 발표했었던 그런 미국 측의 입장은 일본처럼 한국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서 이 문제는 양국이 협력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발 빼게 됩니다. 그 결과가 1965년 한일 기본 협약에서의 어업협정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어업협정에서의 영해의 범위라든가 또는 독도 관할권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다소는 좀 후퇴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한국 측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